성경대로 마태복음 7장 13, 14, 15절을 우리가 보고서 늘 그 말씀을 우리 묵상하며 승리하자고요. 할렐루야. 아유 주여. 자 여러분, 우리 먼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또 해야지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손 들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를 끝까지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어떻게 민속촌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무당들 불러다가 코로나 이 질병 없애자고 기원제를 하고 이런 데는 여러분들 아니 이재명도 무슨 교회 다닌다고? 분당에 우리 교회 다닌다고. 아니 분당에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정세균 씨도 할렐루야 교를 다니시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나는 정치인들 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교회가 여러분들 표밭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만 드리고 무슨 폭력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평화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촛불 여러분 보세요. 세월호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내려오게 하려고 정말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보기 끔찍할 정도로 그거를 통해서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 보니까 정말 나는 소름이 끼치더라. 쳐다보질 못하겠다. 너무 무서워서. 그 흉측한 분들, 그 흉측한 사람들을 보고. 그런데 이 코로나는 아니 세월호 때 뭐 했습니까 우리를? 그런데 지금은 세월호 때보다도 1000억만 배 여러분들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를 향해서.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동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어. 자, 방금 내가 준 거 한번 올려봐요. 지금 아직 안 올렸나? 자, 이거 한번 크게 들어봐요. 헬스조선 장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인 2015년 6월 22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 성명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메르스 이 세 글자를 코로나 지금의 이 세 글자로 바꾸기만 하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특별 성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 같은 5년 전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서 메르스 사태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바꾸기만 하면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고 맙니다.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느니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라느니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정말 소름. 특히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대목은 정말 마치 신들린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운명을 내다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가 리더십과 위기 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한 적은 없습니다. 몸도 안 태우는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하는 사령탑뿐입니다. 이게 당신이잖아.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시 문재인 대표는 5년 후인 지금의 상황을 마치 예언자처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 슈퍼 전파자는 정부 자신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등등 어느 것 하나 지금의 문 대통령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이 원고를 그대로 갖다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장관이 우리나라는 모범으로 평가받는다는 말을 해서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5년 전에도 마치 판박이처럼 모범 평가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표의 성명을 마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목 역시 소름이 돋도록 지금의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지난 2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야말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 그의 말처럼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관련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에는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도 포함됩니다. 5년 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특별 성명을 한 줄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대로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말을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때는 대한민국에서 감염자 186명, 사망자 39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현재 감염자는 8,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70명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130명. 당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게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져 110여 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10살 꼬마부터 80세 노인까지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고 전 국민이 코로나 이재민이 되어버린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은 정부의 신뢰가 시궁창에 처박힌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3년 전인 2017년 2월 9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전환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솔직한 심정은 대통령이 제발 챙기려 하지 말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려고 하지 말고 뒤로 좀 빠져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질병관리본부의 현장 최고 전문가들에게 코로나 대통령의 자리를 내어주어 그가 모든 것을 지휘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참 눈물밖에 안 납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메르스 때보다 1000만 배 더 무시무시한 대한민국 재앙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탄핵 배구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이런 여러분들 기원제나 이렇게 허락을 하냐고. 지금 이게 정말 막 난 가서 쫓아가서 죽고 싶은 거야. 가서 인간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나는 그 자리에서 죽고 싶은 거야. 심정이 이 정도로 가슴이 다 정말 죽을 지경이야 지금. 이런데도 왜 한국 교회와 한국의 모든 백성들이 안 일어나냐고 도대체. 아니, 촛불은 밤을 새워 떠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나도.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야당 국회의원들 대표들 뭐하는 거냐고 도대체. 아니,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뭐해? 내일 모레 선거를 하면 뭐 할 거야? 그냥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아. 우리도 죽겠어요. 불도 터져가지고. 목구멍에서 피 나올라. 정말. 아니, 또 한 번 들어. 난 이것밖에 난 할 말이 없어. 자, 이 사람 거 한 번 더 듣고, 왜냐면 우리가 듣는 것도 있지만 딴 사람들이 좀 들어보라 이 말에. 도대체 왜 이러냐고. 왜 들고 일어나지 않고 왜 자꾸 우리만 탄압하고 왜 예배까지 드리지 말라고.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결될 문제 아니야. 누가 할 수가 있어 이걸.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 인간들이 말이야. 벌금을 300만 원 때린다고 협박이나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네. 정말 얼마나 더 무서운 일 당하려고. 이렇다고 메르스가 없어질, 이 코로나가 없어질 줄 알아? 왕부터 회개를 해야지. 자, 또 크게 들어. 헬스조선 장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내가 두 번 들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인 2015년 6월 22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 성명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잘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메르스 이 세 글자를 코로나 지금의 이 세 글자로 바꾸기만 하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특별 성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5년 전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서 메르스 사태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바꾸기만 하면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고 맙니다.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느니,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라느니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대목은 마치 신들린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운명을 내다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하는 사령탑뿐입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시 문재인 대표는 5년 후인 지금의 상황을 마치 예언자처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 슈퍼 전파자는 정부 자신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등등 어느 것 하나 지금의 문 대통령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이 원고를 그대로 갖다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장관이 우리나라는 모범으로 평가받는다는 말을 해서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5년 전에도 마치 판박이처럼 모범 평가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표의 성명을 마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목 역시 소름이 돋도록 지금의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지난 2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야말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 그의 말처럼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관련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에는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도 포함됩니다. 5년 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특별 성명을 한 줄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대로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말을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때는 대한민국에서 감염자 186명, 사망자 39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현재 감염자는 8,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70명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게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져 110여 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10살 꼬마부터 80세 노인까지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고 전 국민이 코로나 이재민이 되어버린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은 정부의 신뢰가 시궁창에 처박힌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3년 전인 2017년 2월 9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전환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솔직한 심정은 대통령이 제발 챙기려 하지 말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려고 하지 말고 뒤로 좀 빠져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질병관리본부의 현장 최고 전문가들에게 코로나 대통령의 자리를 내어주어 그가 모든 것을 지휘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뭐 더 말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지금 대란입니다. 야, 정말 이런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야외에서 예배하는 것까지 이제 금지를 오늘 했어요. 오늘 지금 벌써 여러분들 계속 방송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불법이요 지금도. 그러면은 또 나를 또 잡아갈 거 아니야 지금. 나는 그러면서도 올랐어요. 또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 질병을 막는 길은 하나님 앞에 왕부터 엎드려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나라를 살리려고 모인 자들까지 우리까지 다 흩어버린다면 이거는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은 정말 망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은 또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미국이 더 심각할 수 있대. 인제서 미국이. 중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중국은 대환영을 하고 초동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다 퍼졌는데 여러분 메르스하고 지금 코로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를 한다는 거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이제 그러고 지금 지금 중국도 중국 우한 폐렴이 아니라 미국 군인이 와서 버티었다고 지금 미국을 향해서 전쟁 선포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박원순도 이제 미국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 입국자들을 이제 격리 조치하겠다는 거야. 야, 이건 완전